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Dienstag, 22. September 2020. 오늘의 독일 뉴스 헤드라인 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볼게요. 캐나다란 얘기죠. Hausdurchsuchung nach Rizinbrief an Trump.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발송이 된 Rizinbrief. Das Rizin 하면 리신이라고 하는 무슨 맹독성 물질이래요. 이 리신이 담긴, 그러니까 독이 담긴 편지가 발송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게 아무래도 한정된 지면에 쓰이는 그런 헤드라인이다 보니까 좀 생략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살려서 저는 번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난 이후에 Hausdurchsuchung 합성하네요. 한번 쪼개볼까요? 먼저 das Haus 하면 하우스, 집이죠, 집. 그 다음에 뒤에 붙은 die Durchsuchung. 요거는 강세가 여기에 오겠다. 그죠? 두 번째 음절에 Durchsuchung. 좀 어색했나? Durchsuchung. 요즘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의미는 수색, 탐색. 요걸 두 개를 합해 놓으니까 무슨 뜻이 되냐면 가택 수사라는 의미가 되네요. 그리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에 오는 명사의 성을 따라가니까 die Hausdurchsuchung 여성 명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조금 더 읽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Sicherheitsbehörden fingen einen an US-Präsident Trump adressierten Umschlag mit Rizin ab. 먼저 이 문장이 짧은데 은근히 복잡하네요. 주어부터 찾으면 요게 이제 주어가 되겠네요. Sicherheitsbehörden. 요것도 합성어인데 보니까 die Sicherheit 안전, 치안, 보안이라는 의미의 명사에다가 뒤에 die Behörde. 요거는 이제 복수일 때는 뒤에 n이 붙어주겠죠. 요거는 관계 당국, 관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해 놓으니까 치안 당국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베헤르데 하니까 생각난 게 외국인들이 열심히 들락날락 해야 되는 곳 Ausländer Behörde 있죠. 근데 요즘엔 이거 이름을 조금 바꾸는 추세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Ausländer라는 게 약간의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이 치안 당국에서 동사는 뭐냐 바로 뒤에 나왔고 요게 분리 동사네요. 그래서 분리 전철이 맨 뒤로 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분리 동사가 아니면 이렇게 문장 맨 끝에 앞 같은 게 나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보니까 이게 분리 동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원형을 써드리면 abfangen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과거형이 fing up 과거 분사일 때 abgefangen 이렇게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의미는요. 이게 뭔가를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채는 거 인터셉트 한다 그러죠. 가로챈다 그러면 좀 되게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데 인터셉트 한다 요거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엇을 인터셉트 했냐? einen 이게 사격인 걸 보니까 이제 목적어가 나오겠구나 했더니 갑자기 an US-Präsident 갑자기 이런 게 나와요. 요거는요 일단 괄호로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요만큼을 묶어버리시고 얘 일단 무시하고 einen Umschlag만 보시면 하나의 봉투를 편지 봉투를 인터셉트 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요 Umschlag을 꾸며주는 일종의 형용사 구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은 미 대통령 트럼프에게 adressierten 요거는 동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adressieren 요게 이제 원형이겠죠. 의미가 뭐냐면 주소를 쓰다라는 의미예요. 주소를 쓰다가 뭔 얘긴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ein Paket 또는 einen Brief adressieren 얘가 항상 뭔가 두 개인 것 같아. 영어 때문에 그런가? adressieren 이렇게 해주면 소포 또는 편지에다가 주소를 쓰다 누구누구 앞이라고 주소를 쓰는 걸 adressieren이라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주소가 쓰인 편지 봉투였냐면 미국 대통령 앞으로 요 안 편지 쓸 때 안 누구누구 안 삭격해주면 누구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의미가 되죠. 아무튼 그런 편지 봉투인데 그게 mit Rizin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리신이 들어있었어요. 다음 문장 Nach der Festnahme einer verdächtigen Frau hat die kanadische Polizei jetzt eine Wohnung durchsucht.
전치사 nach 뒤에 삼격 명사 목적어로 취하죠. 목적어가 뭐가 왔냐면 der Festnahme. 요거는 이제 원래 die Festnahme죠. 1격일 때. 체포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3격이 되니까 der Festnahme 이렇게 된 거고요. 체포인데 누구를 체포했냐면 einer. 자, 2격 소유격이 나와줘요. 누구의 체포, 누구를 체포했냐면 verdächtigen Frau. 자, verdächtig 형용사죠. verdächtig 하면 의심스러운 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심스러운 여성을 체포한 뒤에 뭐 직역하면 의심스러운 여성의 체포 뒤인데 좀 이상하게 들리니까요. 그쵸? 그 뒤에 근데 아직 주어는 안 나왔네요. 이 문장에 주어가 언제 나올래나? 그 다음에 동사 나왔어요. hat. 주어는 요 바로 뒤에 있네요. Die kanadische Polizei. 캐나다 경찰이 jetzt eine Wohnung durchsucht. 이제 한 집을 어떤 집을 이분의 집이겠죠. 이 수상한 여성분의 이 집을 durchsucht 수사합니다. 여기 durchsuchen 명사는 우리가 알잖아요. 요거에 그냥 동사형이에요. durchsuchen 하면 수사하다, 샅샅이 뒤지다, 탐색하다 이런 의미. 시제는 보니까 hat durchsucht 했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왔네요. 얘는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분리동사 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분리동사처럼 쓰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분명히. 근데 여기선 또 분리동사처럼 안 쓰죠.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 얘를 분리동사처럼 뭐 과거일 때 suchte durch, 그다음에 과거 완료일 때 durchgesucht 이렇게 쓰는 경우도 나와요, 같이. 근데 이 헤드라인에선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한 덩어리의 동사로 취급을 해서 durchsuchte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 durchsucht 이렇게 써준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거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분리동사처럼 썼다가 아닌 것처럼 썼다가 하는 동사들. 근데 durchsuchen 동사는 일단 이렇게 한 덩어리로 외워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너무 빨리 읽진 않을게요. Kanada. Hausdurchsuchung nach Rizin-Brief an Trump. Sicherheitsbehörden fingen einen an US-Präsident Trump adressierten Umschlag mit Rizin ab. Nach der Festnahme einer verdächtigen Frau hat die kanadische Polizei jetzt eine Wohnung durchsucht. 자, 두 번째 헤드라인 가겠습니다. Kitas, Kliniken, Kindergärten. Kitas. 독일인들이 좋아하는 줄임말이네요. 이거는 원래 뭐냐면 die Kindertagespflege 맞을 거예요. 예, 맞아요. Kindertagespflege 말 그대로 아이들을 미취학 아동들을 tages 낮 동안 엄마 아빠가 직장 가신 동안 Pflege 케어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거겠죠. 이거를 줄여가지고 die Kita라고. 줄임말도 성은 그대로 있는 거죠. 변하지 않고 이걸 이제 복수형으로 쓰면 뒤에 영어처럼 s를 붙여서 kitas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클리닉은 이것도 복수형이죠. 원래는 die Klinik 요거를 뒤에 en을 붙여서 복수 처리해 준 거고요. 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독일에서 병원을 나타내는 말이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das Krankenhaus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크랑켄하우스에 가야 된다, 뭐 크랑켄하우스에 입원했다라고 하면 그분은 조금 많이 아프신 거예요. 중병 이상 되게 큰 종합병원, 대형 병원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냥 동네 의원에 가서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동네 병원에 갔다라고 할 때는요, zum Arzt gehen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의사에게 간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네 가정의학과 가는 게 요거예요. 그다음에 디 클리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 둘을 구분하는 게 또 어려운데 얘는 약간 대학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In diesen Städten wird gestreikt. 자, 이 도시들에서 wird gestreikt. 수동 표현이고 werden 동사에다가 동사의 과거 완료형 왔으니까 streiken 동사를 보면 뭐 어렵지 않죠. 영어의 strike랑 같은 표현이에요. 파업하다. 그래서 주어 뭐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streiken 한다 하면은 누구누구가 파업을 한다 이런 능동형 문장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 도시들에서 파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수동형으로 쓰인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 Die Gewerkschaften haben im Kampf um bessere Löhne im öffentlichen Dienst zu Warnstreiks aufgerufen. Die Gewerkschaften, 이것도 복수형인데 원형은, 단수형은 Die Gewerkschaft 이렇게 오타를 많이 낼까요 오늘? 배가 고파서? 요거는 뜻이 노동조합이에요. 노조라고 하죠. 이 노동조합들이 그다음에 동사를 봤더니 haben aufgerufen. 현재 완료형인 것 같고요. 이 aufrufen 동사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Im Kampf um bessere Löhne. 자, Kampf 하면 싸움이죠. 투쟁이죠. 근데 Kampf um 하면 막 뭐를 놓고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나 어떤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는 걸 Kampf um 사격 목적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뭐를 위한 투쟁이냐면 bessere Löhne. 자, 론 하면 뭐죠? 론이 남성 명사인가요? 아마 그럴걸요? 요거 이제 복수형은 르네 이렇게 되고 요게 임금이란 뜻이에요. 뭐 최저임금 할 때 그 임금 있죠? 근데 더 나은 임금을 위해서 즉 더 나은 임금 수준을 위한 싸움으로 그런 싸움의 일환으로 이 임 전치사를 뭐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물론 되지만 의역을 하면 어떤 일환으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더 나은 임금 수준이란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거냐면 im öffentlichen Dienst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 그러니까 뭐 공공의료라든지 공공교육 같은 그런 공적인 분야에서 조금 더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zu Warnstreiks aufgerufen 했습니다. zu Warnstreiks aufgerufen 이건 아예 한 덩어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aufgerufen 원형 써드리면 aufrufen이라는 동사인데요. 분리동사고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zu에다가 어떤 demonstration, 어떤 데모나 또는 뭐 streik, 파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aufrufen 이렇게 한 덩어리로 썼을 때 이 데모 또는 파업을 선언하다, 촉구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물론 선언하는 거랑 촉구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의미긴 한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데모나 파업을 주동하는 그런 주동적인 세력이 요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다른 노조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약간 대중의 관심을 끄는 뭐 그런 의미가 다 담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복잡하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트로 많이 쓰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봤더니 welche Gemeinden sind betroffen? 어떤 Gemeinden, Gemeinde 하면 뭐 얘는 여성 명사고요. 보통은 어떤 행정구역, 그러니까 뭐 크든 작든 시든 읍이든 다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니까 어떤 동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게요. 어떤 동네들이 sind betroffen. 이것도 세트로 알아두시면 되게 좋죠. betroffen sein 라고 해서 물론 이제 뭐 betroffen을 알려면 betreffen 동사부터 출발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시간 낭비인 것 같고 betroffen sein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수거로 많이 써요. 무슨 의미냐면 해당되다, 영향을 받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들이 어떤 동네들이 어머, 나 이거 설명 안 했어. Warnstreik 하면은 warn이 그 warning, warnung 할 때 그 warn이에요. 그래서 경고성 파업입니다. 경고성 파업이요. 자, 어떤 도시들이 이런 경고성 파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Der Überblick. Überblick 하면 독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어떤 상태나 현황에 대해서 딱 그런 오버뷰, 전체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걸 der Überblick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어로는 뭔가 번역하기가 어렵네요. 그럼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Kitas, Kliniken, Kindergärten. In diesen Städten wird gestreikt. Die Gewerkschaften haben im Kampf um bessere Löhne im öffentlichen Dienst zu Warnstreiks aufgerufen. Welche Gemeinden sind betroffen? Der Überblick.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기사예요. Sieg von Milan in der Serie A. Serie A, 이게 그 이탈리아 리그인가요? 세리에 A라고 하죠. 이걸 독일식으로 읽으면 Serie A 이렇게 됩니다. 세리에 A 리그에서 der Sieg, 승리. 누구의 승리냐면 밀란의 승리. 이게 뭐 팀 이름인 거죠? 뭐 인터 밀란 이런 것처럼.
Torgarant 하면 합성어죠. 이게 뭐 das Tor, 뭐 너무나 쉬운 단어, 문, 대문, 출입구 이런 의미도 되지만 축구에서는 역시 뭐다? 골이죠, 골. 여기다가 der Garant 이렇게 합쳐지면 요게 그 뭔가를 보증해주는,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보시면 이제 guarantee 단어랑 비슷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의역을 해보면은 보증수표? 여기서는 골 보증수표인 거예요. Seit 1999. Seit 하면 언제 이래로, 언제부터 1999년 이래로 아주 똘이된다. 골 보증수표다. 누가? 이분 이브라히모비치라는 분이요. 예, 누군지 알아요, 저도. 이브라히모비치 trifft beim Saisonauftakt doppelt.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treffen 동사잖아요. 근데 축구에서 treffen 했다 그러면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골을 넣었냐면 beim Saisonauftakt. 자, Saison 하면 시즌이죠, 시즌. Auftakt. 성별은 der Auftakt. 복수형은 뒤에 이 붙여서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축구에서 이렇게 썼다 하면 그 오프닝 경기 있잖아요. 어떤 시즌 시작할 때 하는 시즌 오프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즌 오프닝 경기에서 doppelt, sogar doppelt 골을 2골이나 넣었대요. doppelt 하면 이제 더블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내용을 좀 보면요. Sein erstes Profitor hatte 다시 하겠습니다. Sein erstes Profitor hatte Zlatan Ibrahimovic 1999 für den schwedischen Club Malmö FF erzielt. 그의, 그러니까 이 이브라히모비치의 erstes Profitor, 프로피 하면 프로란 얘기예요. 프로골이니까 이제 프로 데뷔하고 첫 골을 hatte 1999년에 für den schwedischen Club, 스위스가 아니라 미쳤죠. 네, 스웨덴 축구 클럽 말무 FF를 위해서 쏘았다. 그러니까 뭐 erzielen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동사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 있는 treffen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골을 넣었다라는 얘기고요. 시제는 뭐 과거 완료 시제인 거 보이시죠? 아주 옛날이니까. 그냥 옛날이니까라고 하면 좀 설명이 부정확하고요. 지금 시즌 첫 골 넣은 것도 과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과거니까 대과거의 의미로 hatte erzielt 이렇게 과거 완료형 써준 거고요. Seitdem 그 이래로 일단 읽을게요. Seitdem traf er in jeder Saison egal in welchem Trikot. Seitdem 하면 그러고 난 요 첫 번째 문장 다 받는 거예요. 이러고 난 이후로 그는 in jeder Saison, jeder 하면 영어 every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매 시즌에서 골을 항상 넣었대요. treffen의 과거형인 거 보이시죠? egal in welchem Trikot. 트리코 하면 이게 축구 유니폼인데 das Trikot 성별이 das가 맞겠죠?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든지 상관없이 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데 이 egal에다가 의문사 같은 거 써갖고 egal wer 누구든지 상관없이 egal wie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egal was 뭐든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egal in welchem Trikot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든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걸 표현할 때는 in 전치사를 쓰니까요. Auch beim Auftakt der Spielzeit 2020-21 그리고 2020-2021년 시즌 오프닝에서도 또한 생략이 들어갔지만 뭘 했다? 골을 넣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읽겠습니다. Sieg von Milan in der Serie A. Torgarant seit 1999. Ibrahimovic trifft beim Saisonauftakt doppelt. Sein erstes Profitor hatte Zlatan Ibrahimovic 1999 für den schwedischen Club Malmö FF erzielt. Seitdem traf er in jeder Saison, egal in welchem Trikot, auch beim Auftakt der Spielzeit 2020-21. 자, 이렇게 해서 헤드라인 3개 벌써 다 봤고요. 어떻게 이렇게 3개 정도만 짧게 하니까 좀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에밀리 및 옅실런 채널의 에밀리였습니다.